완전 다른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 어제 관악구 신사시장 갔었잖아요. 진짜 대통령 같더라. 민방위복 입고 지금 막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여름철 폭우, 폭염,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상인 간담회 하면서 이제 그 좀 서민들 많이 사는 동네 이렇게 돌아보는데 보면 진짜 반지하,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년 전에 반지하에 물이 막 들어가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계셨고 윤석열이 그저 뭐 반지하 이렇게 없앤다고 했죠. 내려다보던 그 사진이 또 홍보 그렇죠. 사진으로 막 등장을 하고 했던 바로 그 기억들 아시는데 지금 언론들 보도 이제 여러 건 나오더라고요. 그 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홍수가 있고 나서 이게 대통령실하고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게 서울시에만 반지하가 35만 가구가 넘는다. 그래서 35만 가구를 100% 다 지상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이행된 게 2,000가구가 채 안 된답니다. 그럼 나머지 34만 가구 이상은 여전히 그러니까 침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언론들인데요. 이재명 대표뿐만 민주당이 지금 요구하는 게 추경이거든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 민생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조중동이나 경제신문주가 어떻게 쓰냐면 이재명 또 추경 요구. 아니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예산 갖고 국민들한테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추경을 하려면 현찰을 나눠주든 뭐 사업을 하든 간에 추경이 필요한 건데 현재 이미 작년에 짜놓은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게 추경이 없는 역대 정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 본 예산을 짜고 예산을 운영해 보니 필요한 돈이 나오면 또 추경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추경하자고 요구를 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추경을 반대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거예요. 부자들 세금 깎아준 거 때문에 없는 거다. 맞잖아. 예. 근데 요즘 언론에서 그러니까 제목 장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민간 채무, 그러니까 가계 채무가 1,000조가 넘었고 국가 채무도 1,000조가 넘었다. 그래서 이게 2,000조가 넘는 채무 때문에 더 이상 국가 채무가 생기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글자 그대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 1,000조는 그러니까 그 정부 채무들 중에 큰 숫자만 다 긁어 모아 가지고 합친 거예요. 이게 그 채무라는 게 그러니까 좋은 채무가 있고 나쁜 채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없는 돈을 끌어모아서 갚아야 되는 채무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부 채무 중에 600조 가까이는 그냥 사라지는 채무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400조가 실질적으로 갚아야 되는 채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1,000조 넘었으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도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명백히 거짓말임을 우리가 새날 방송에서 한번 팩트 체크해드렸어요.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국가 채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으니까 추경 못해. 서민들 삶은 지금 엄청 망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세수가 줄어든 이유가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국세 수입 현황 보면 벌써 작년 같은 기간 1월부터 4월까지에 33조 9천억을 덜 걷었어요. 근데 그 대부분 다 부자 감세해. 그렇죠. 그 다음에 급감한 국세 수입 이것도 보시면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증권거래세 이런 것들 다 줄여놨습니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팍팍 줄여놨죠. 다음에 감세 결과 2023년에서 2027년 5년간 누적 세수 감소 예상치가 이거예요. 64조. 감세 결과. 세계랑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바이든이 부자들한테 세금 더 내라고 한 거랑 반대로 오늘 또 똑같은 얘기했어요. 윤석열이. 내가 막 지원해 줄 테니까 기업 경영 잘하시오예요. 그러니까 저게 다른 그 재정 적자보다 위험한 게 뭐냐면 통상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재정 적자라고 하는 건 세수가 들어온 돈보다 더 많이 써서 적자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적자로 운영하느냐 흑자로 운영하느냐. 근데 원래 들어와야 되는 돈보다 돈이 안 들어와서 적자가 나는 건 사실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기는 적자는 보전이 안 됩니다. 이건 앞으로 10년, 20년 국가를 운영해 나가면서 정말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세금을 조금씩이라도 더 내가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보상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진짜 심각한 형태의 적자예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는 확 줄었고 근로소득세, 여러분들이 내는 일반 회사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만 1,000억이 올랐다. 유리직업들한테만 삥 뜯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어쨌건 상황이 이렇고요. 그러니까 추경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악순환에 계속되는 거. 그냥 간단해요. 내수가 안 돌아서 못 살겠다 하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올리는 거 반대하기 전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하다못해 재난지원금 비슷한 거라도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돈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주호영이 원내대표일 때 한 말입니다. 서민들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법인세 낮추면 그게 서민들한테 돌아간다.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인터뷰 진짜 회자가 많이 되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말입니다. 그냥 아무 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서민들이 그 주식 많이 하면 법인세 깎아주면 그게 서민들한테 네. 어떻게 돌아가요? 눈앞에 카메라는 있는데 뭔가 말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 하는 거죠. 저런 애들이 대한민국 정권을 잡고 있어요. 무능하고 무지하고 결국에는 윤석열이가 딱 쥐로기만이에요.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해. 그럼 모든 여권에 있는 장차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다 똑같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자된 그 트윗이 있었잖아요. 윤석열이 똥을 싼다. 그러면은 뭐 누가 된장이라고 우긴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청국장이라고 자장한다.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망해가는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면 나는 지금 하는 짓은 왕이잖아요. 시스템이 뭔 소용이 있어? 여당이 무슨 소용이 있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야당 필요 없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대통령 같은 제왕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거지 이제 그 양두구이고 좀 비슷한 네. 또 느낌이기도 하고 결국 얘네들 대책이라는 게 형편없다는 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을 미시적으로 보면 잘하는 것 같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진짜 못하는 거예요. 물가 잡겠다면서 라면 업체만 두들겨 패. 웃기잖아. 물가의 상승 요인 중에 라면이 몇 %나 될 것 같아? 저것도 물가가 올리니까 시선 돌리기 하고 지금 가장 약해 보이는 고리 가지고 지금 악마화해서 또 네. 타겟팅 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 요인이 몇만 개일 텐데 야 윤석열 대통령이 라면 업체한테 라면값 내리라고 하니까 내리대. 야 우리 대통령이 시원해. 그 이직들 그 모자란 사람들한테만. 그러면 이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왜 요인이 만 개라고 해도 만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라면 업체만 두들겨 잡는다고 물가가 내리냐고요. 그러니까 냉면은 16,000원인데 라면 하나 가격 100원 낮췄다고 나 잘했지 하고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언론들이 진짜 이 양아치 같은 게 이런 거예요. 농심이 신라면 새우깡 가격이나 했다. 정부 전방위 압박에 백기. 물론 언론들이 저 어떤 의도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걸로는 물가 못 잡는다고요. 다만 윤석열이 뭔가 일을 좀 시원하게 하네. 요 느낌만 주려는 보도들이 너무 많아. 아니 새우깡을 왜 가격이나 하죠? 글쎄요. 밀가루 값이 내렸으니까요. 아니 아까 산과들 지킴이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라면 끓이기에 가스비를 내려라. 그 가스비 같은 거는 손도 못 내면서 지금 라면 그 업체만 지금 가지고 저렇게 지금 갑질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저렇게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저 굳이 말하자면 물가의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 빵값. 지금 저 SPC는 또 저 워낙 저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얘네들도 빵값 내린다고 합디다. 저는 빵값에 정말 진심이고 항상 분노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빵값이. 그러다 보니까 그 빵값에 대한 독과점이 심해서 그렇기도 해요. 지금 표를 보시는 것처럼 2위와 3위, 그러니까 스위스의 제네바와 프랑스 파리의 빵값을 합쳐도 우리나라 서울의 빵값에 못 미칩니다. 파리보다도요. 파리는 바게트인데요. 그러니까 그 파리 바게트도 빵집에 가서 사면은 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바게트 얼마입니까? 3,000원, 4,00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고 아니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밀가루 값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빵값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좀 억울한 게 빵 전문가, 요리 분야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밀가루가 전 세계에서 품질이 제일 안 좋대요. 그러니까 프랑스 가면은 빵이 엄청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밀가루가 다른 밀이래요.
그러니까 아유. 스페인에서 쓰는 거나 브라질에서 쓰는 거나 이게 다 품종이 조금씩 다른데 음.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밀가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품질의 밀을 수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한 네. 건데 이 제조업체를 보시면 위에 상위 5위까지가 한 회사입니다. 파리크라상, SPC 우리가 알고 있는 삼립, 그리고 SPL, 샤니, 호남 샤니 뭐 이런 거, 그리고 파리 바게트 전부 다 SPC 거예요. 이 안에 뭐 베스킨라빈스도 있고 몇 가지 다 있는데 빵만 봤을 때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신라면가라든가 유로베이크 이렇게 작은 업체들이 있는 건데 이 SPC가 점유하고 있는 빵의 83.4%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격이 이게 마차님이 빵의 진심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이게 핵심은 아니야. 이게 물가 여러 요인 중에 이것도 내려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빵값도 내리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내린대요. 후속 보도를 보면 빵값도 내리긴 한다는데 문제는 빵의 진심이다 보니까 SPC를 때리고 싶은다 보니까 윤석열 때리는 게 잠깐 멈춰졌는데 넘어가고요. 문제는 경제 해법이 없어요. 망가지는 경제 해법이. 그리고 해법이라는 게 너무 단편적인 거지. 야, 라면값 내려. 그리고 만약에 안 내린다고 하면 수사 들어갔을 거야. 세무조사 들어가든. 근데 그 라면값 하나 잡는다고 물가가 잡히냐고. 예. 근본적인 걸 찾아야지. 근데 윤석열이 정말 자화자찬 개쩔어. 자기가 프랑스 베트남 갔다 오고 그러면서 올 상반기 동안 어떤 대통령도 안 한 투자 이슈를 해왔다고 막 엄청 자랑을 한 거예요. 아 부끄러워. 진짜 창피해 죽겠어. 나 뭐 투자 유치의 제왕은 박근혜 아닙니까? 세일즈 외교 규제 해제로 역대 최대 투자, 이게 언론이 안 써주니까 지가 헤드라인을 아예 걸더라고. 그러네. 성렬아, 나 인간적으로 당신 자체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느끼는 게 이런 거야. 세일즈 외교 규제 해제로 역대 최대 투자를 유치했다. 저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볍게 한번 봅시다. 일단 간단하게 윤석열이 프랑스 베트남 경제 외교 성과라고 내세운 거야. 투자 9억 4천만 달러 투자 약속. 약속해줘. 약속만 한 거야. 손가락 걸었는지 궁금하네. 인직들 하나 물어볼게. 투자 약속해서 간단히 그런 거야. 우리 언제 밥이나 먹자. 그 약속 얼마나 지키니? 약속만 한 거야. 두 번째, 한 베트남 무역 상담회에서 5,600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5,600달러 아니고요. 5,600만 달러. 아니 어쨌건 5,600만 달러 그거나 안 할 거니까 똑같은 거잖아. 그러네. 5,600만 달러 계약 추진. 계약해줘. 다음에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해가지고 한국 베트남 기업과 기관 역대 최대 규모 111건 MOU 양해각서 체결. 다 헛방이에요. 아, 얘들도 진짜 111건 MOU 각서 만들면서 짜증났을 것 같아요. 어? 서류 자료한 것만 하는 거지. 이거 본인들도 알 겁니다. 이거 될 턱이 있나. 이거 제일 많이 선동했던 게 이명박 때인데 계약 체결된 건 단 한 건. 계약 됐다고 그러니까 MOU 했다고 했던 수백 건 중에 단 한 건. 윤석열이 저렇게 거짓말을 해요. 나는 그 윤석열 싫은 이유가 설마 MOU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지지율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언론이 안 써주니까 지가 직접 자화자찬하잖아. 역대 최대 투자 유치를 했다고. 근데 규제 해제한다면서 미국이 팔지 말라면 또 안 팔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맞아. 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무슨 투자 받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단어가. 넷플릭스에 투자 유치했다고 평상시대에 하던 대로 투자를 했는데 요것도 투자 무슨 뭐 하면서 마치 김건희 업적인 것처럼. 예. 속지 마세요. 절대. 넷플릭스는 평상시대에 하던 투자한 거고요.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그보다 수십 배 더 벌어가는데요. 수백 배 더 벌어가는데. 윤석열 진짜 역겹습니다. 진짜. 넘어갈게요. 무능의 끝을 잡고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